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으며 찰스 리버 라보레토리, 엑선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 이 기업들이 가진 투자 매력도 및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중형 주식들을 찾아보는 시리즈입니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선별하려 하는지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1편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찰스 리버는 제약회사, 바이오텍 기업들을 위하여 연구를 대신 진행해주는 기업입니다. 연구의 아웃소싱, 연구 외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신약 개발 등 연구 다음 단계인 약의 생산 단계에서도 제약회사들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왜 신약 개발 등의 연구들을 기업들이 아웃소싱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으실 것입니다. 일단 연구시설 및 연구 인력의 유연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연구를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 일회성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구 장비를 사거나 추가 고용을 하는 대신 찰스 리버와 같은 기업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연성보다도 찰스 리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자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함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3년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 중 80%가 어떤 단계에서든 찰스 리버의 손을 거쳐갔다고 하죠. 찰스 리버의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RMS, Research Models and Services는 생쥐 등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실험용 동물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A, Discovery and Safety Assessment는 약물이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확인 및 사용하기 안전한지 검사를 하는 과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Manufacturing Support는 품질 관리 키트, 독소 테스팅 등 약물 제조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DSA 사업부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RMS는 571밀리언 달러, DSA는 1.837 빌리언 달러, 제조 쪽은 515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죠. 다만 사업부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사뭇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RMS와 DSA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와 17.7%로 높긴 하지만 눈에 띄게 높진 않습니다. 매뉴팩터링의 경우 매출의 35.2%나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에서 제조를 도와주는 사업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사업이라는 것이죠. RMS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일정하게 생산된 쥐 등 다양한 동물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 실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부이며 생각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은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개체에 균일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균일한 퀄리티로 동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죠. 생산 외에도 동물들을 관리해주고 실험을 대신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정부, 세계적인 보건기구들, 기업들 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죠. 더 나아가 실제 인간의 세포 샘플들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조명을 받고 있는 세포치료법의 연구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8월에는 셀레로라는 세포치료법 관련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죠. Discovery and Safety Assessment는 약물이 실제로 효능이 있나 연구를 해주는 초기 단계부터 안정성 평가를 받기 이전 단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의약품 영역에서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종양학, 면역학, 신경과학 등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찰스 리버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죠. 신약 개발이 끝나고 나면 다양한 범주의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약의 안정성 검사를 찰스 리버가 도와주기까지 하고 있죠. 예시로 해당 약품이 인체의 주요 장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독성은 있는지, 약물 용량에 따른 효능 및 부작용 검사 등 임상실험 이전에 거쳐야 하는 다양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부는 약의 생산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약 생산 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테스팅 키트를 판매 및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사들을 위하여 유전적으로 조작된 계란 및 닭 역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죠. 사업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반인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약의 개발 단계, 검사 단계, 생산 단계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럼 연결되는 부분이 제약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작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여 사지는 못하고 아직도 지켜보고만 있는 기업입니다. 리서치를 하다가 제 뇌리에 박힌 눈에 띄는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 바이오텍 기업들과 관계를 맺으면 쉽게 계약을 파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연간보고서에 적혀 있으며 실제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약 쪽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정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찰스 리버와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 기밀이 아주 약간이라도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레 연결되는 부분이 한 개의 약을 개발하는데 과연 여러 개의 기업들과 협업을 할까, 또는 웬만하면 한 개의 기업에서 전부 해결을 하려 할까라는 점이죠.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에 구조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미 정보의 교류 및 신뢰를 쌓았다면 제약이나 바이오텍 기업들 입장에서 정보가 가진 가치가 하청업체를 바꾸는 전환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찰스 리버가 계속 신뢰만 계속 보여준다면 굳이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즉 추후 연구에도 찰스 리버와 관계를 지속할 것 같다는 뜻이죠. 또 인수를 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영업 마진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업에 대하여 최대한 공부를 해보겠지만 사실 저는 생물, 제약,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에 찰스 리버의 기술적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이겠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수를 하거나 매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흔들리게 됩니다. 찰스 리버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타 재무 및 숫자들도 좀 더 살펴볼게요.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92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순이익률은 12.46%로 0.364 빌리언 달러를 남겼죠. 장기 차입금은 1.9빌리언 달러로 약간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연 매출로 208밀리언 달러도 있기에 미래의 매출로 인식될 돈도 미리 받아놨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 펀더멘털적으로 이 기업을 피해야 할 이유는 딱히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일단 인건비나 비용 자체가 많은 비즈니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연구의 외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점차 넘어가고 있어 보이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영업이익률에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 속에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부분은 3년간 FDA 승인을 받은 약들 중에서 80%가 찰스 리버를 거쳐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죠. 리서치를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정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매우 아픈 동시에 흥미로웠던 기업입니다. 물론 동물 실험 관련 산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 동물 애호가분들께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엑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엑선은 전기총 테이저건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테이저건이라는 종류의 전기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테이저가 브랜드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테이저건 이외에도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 소프트웨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로 총기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죠. 엑선의 제품은 세 가지 카테고리 안으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저는 전기총을 주로 만들고 있는 카테고리이죠. 전기총은 인명피해 없이 위험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엑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경찰관들은 이미 사용 중이며 개인 호신용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다 하죠. 이외에도 VR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세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사업도 하고 있으며 사실 카메라 사업에 더 가깝습니다. 경찰관들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을 판매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카메라를 선글라스에도 장착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카메라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 인식, 실종된 아이를 찾기, 훔친 차 검열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선 에어라는 드론도 판매하고 있어 요즘 핫한 드론 버티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 및 경찰용 생산성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 카메라 및 드론으로 수집된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생산성 소프트웨어는 경찰들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비디오로 된 자료를 글로 옮기는 과정, 트랜스크립션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죠. 약간은 당연하지만 고객층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당연하게도 미국 경찰들을 상대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국제 세일즈도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호주, 유럽, 남미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다고 하죠. 2019년도에는 미국 연방정부, 군대, 교정시설 등에도 납품을 하기 위하여 영업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합니다. 결국 엑선 엔터프라이즈도 제조업이기에 제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죠. Light Manufacturing, 간단한 제조시설, 조립시설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서 마지막에 조립 및 제품 품질 관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시설 등은 대부분 엑선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를 살펴보다가 살짝 아마존 느낌이 나더라고요.
매출은 당연하게 기대되는 유망주답게 빠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 비중이 45%로 너무 높아서 좀 더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마케팅 및 영업 비용은 사실 당연히 높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 및 로비 비용이 또 크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품은 있으니 더 많은 고객층에게 판매를 하기 위하여 영업 비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영업 비용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 적자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일단 테이저건 브랜드라는 단어에서 제 머리에 확 꽂혔습니다. 고유 명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언제나 플러스 요소이죠. 최근 동향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죠. 문제는 이익 측면에서 거의 0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기에 미래의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테이저건의 경우 발사를 할 때마다 탄약이 필요하죠. 그럼 면도기, 면도날 모델처럼 테이저건 한 대를 팔면 소비자는 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바디캠이나 드론 쪽도 소프트웨어로 비슷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바디캠이나 드론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소프트웨어 사용이 강제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매출 총 이익률이 61% 정도로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제품을 파는 기업 치고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매출 총 이익률을 보이기에 PSR 매출 기준으로 가치를 슬쩍 봐도 된다고 생각하죠. PSR 기준 현재 엑소는 14배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저는 약간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익률을 20%대로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PSR의 5배를 곱하면 되니까 PR이 70배라는 뜻이죠. 현재 가격이 용인이 되려면 미래 순수익률이 25%에서 3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20%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과거 순수익률이 13%였는데 이제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쪽도 있으니 20%까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기준에서는 현재 주가가 살짝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른 엄청나게 비싼 혁신 기업들에 비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대되는 유망주 2편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에센트그룹 폭스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커피 한 잔씩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1주에서 2주치 영상이 선공개되오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